이라시마세! 대대손손 가업을 물려받으며 장인 정신을 이어가기로 유명한 일본. 일본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이런 직업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대대로 식당을 물려주듯 정치권에서까지 몇 대에 걸친 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4명의 후보만 살펴봐도 일본의 세습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유력 후보 4명 중 3명이 세습 정치인. 지난 30년 동안 총리 대신은 16명이었잖아요. 그중 아버지가 중의원 의원인 세습 총리는 10명이죠. 국회에서도 세습 정치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의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집권 자민당이 세습위원 비율이 40%. 민주주의 국가 일본에서 어떻게 권력을 대물림하는 정치 세습이 가능한 걸까요? 일본에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산반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반, 간반, 그리고 간판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 지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구를 말하고 간판이라고 하는 게 지명도, 가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 자금을 의미하는데 이 3가지 모두에 있어서 일반적인 후보자보다 이 세습 의원이 굉장히 유리해요. 지반, 즉 지역 기반을 넘겨주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원로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갈 때쯤 정계 은퇴를 하고 자식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지역구를 물려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특혜를 받습니다. 공천을 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지구당인데 이 지구당 의원들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인 세력이다 보니까 이 새로운 신인들보다는 기존의 세습 의원 후보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습 정치인이 물려받은 인지도와 정치 자금은 선거운동을 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문의 이름으로 아무래도 인지도를 비교적 쉽게 높일 수 있잖아요. 정치 자금도 마찬가지죠. 대대로 물려받은 정치 자금이 있고 비세습 후보다는 자금 모집 측면에서 매우 손쉽겠죠. 일본의 자서식 투표도 세습 정치인에게 유리합니다. 자서식 투표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대신 직접 손글씨로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는 것을 말하는데 유권자는 아무래도 이름이 익숙한 세습 정치인에게 표를 줄 확률이 높은 거죠. 세습 정치인들이 유리한 출발선에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데에는 유권자들 인식도 한몫합니다. 권력을 세습함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공정성의 훼손?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하거든요. 세습 정치에 익숙한 일본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정치 가문 출신 후보에게 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본 내에서 세습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9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지역구 세습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자민당도 뒤따라 세습 금지 규정을 마련했지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정치 세습이 기득권 지키기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치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세습 정치를 근절하지 못했고 세습 정치인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죠. 세습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세습 정치가 일본의 낮은 투표율이나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